안녕하세요. 5분 육아 팁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운해형 아이들의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7살 이후에 자녀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학습에 관련된 것도 일반 자녀형 아이들보다 늦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이나 연산 이런 것도 굉장히 늦게 떼고, 또 학교를 가서도 학교에서 하는 일반 암기식, 주입식 이런 교육에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읽을 때도 그 문장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고, 또 본인이 보지 못한 이런 것들을 외울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운해형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모르는 단어, 특히 사회나 정치, 경제, 역사 이런 걸 가르칠 때는 미리 아이들한테 이런 경험 정보, 그러니까 역사를 가르칠 때는 역사 유적지를 한번 가보고, 또 과학 같은 거 할 때는 직접 부모랑 같이 한번 해보고, 정치, 경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5학년 이렇게 넘어가서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부가 하는 일, 국회가 하는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많이 시키는 게, 뭐 그전부터 하겠지만 학습지 위주로 많이 나가긴 해요. 학습지 외에 뭐 빨간 펜이든 뭐 홈런왕이든 뭐 이런 식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외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해야 되는 거는 문제집이에요. 그 아이한테 맞는 문제집이 있고, 그 문제집을 메인으로 하셔서 아이를 가르치셔야 돼요. 최소한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마음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될 때까지는 아이에 대한 전 과목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수학이든 국어든 마찬가지. 아이가 그날 배울 거를 미리 부모님이 캐치를 하셔서 아이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이가 이해하기 편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아이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한테 공부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또 틀린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서 피드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집 같은 경우는 뭐 학습지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뭐 가외 이런 걸로 또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드니까 못해도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부모님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조금 공부를 하시면은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공부시키는 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복 학습이 중요해요. 자녀형 아이들처럼 암기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알고 캐치하고, 또 언어지능과 수리지능이 대체적으로 자녀 아이들보다 많이 떨어져요.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고, 우리 아이는 안 그런데 그런 아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운이 좋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교 학습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문제집을 2권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집마다 레벨이 다른데, 이 문제집에 관련돼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할 거예요. 문제집에 관련돼서도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난한 게 우등생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 우등생 문제집으로 학교를 가기 전에 미리 조금 보고 가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서 학교 수업에 맞춰서만 해주세요. 딱 학교 수업에 맞춰서만 해주시고, 그러다가 학기가 넘어가거나 또 학년이 넘어가면 문제집 레벨을 살짝 올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제일 적당하냐?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서 약 70점에서 80점 이상이 나오는, 그러니까 80점 이상 나오면 더 좋아요. 8, 90점 사이 나오는 문제집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가 레벨이 안 되는데 높은 문제집을 사면은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파민이 많이 상승이 되는 그런 레벨의 문제집, 그 아이에 맞는 문제집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 운행 아이들은 그 똑같은 문제집을 2권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방학 때 1권을 해주시고, 방학이 끝난 이후 다시 똑같은 문제집을 사서 한 번 더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을 계속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주시면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넘어서 그 문제집을 계속 풀 수가 있고, 그 문제집을 중학교 넘어가서도 아마 같은 회사에 있는 문제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어떤 문제집이 좋은지를 잘 선택을 해보시고, 초등학교 때 같은 회사에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 문제집을 푸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학교 가서 아이들이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풀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문제집을 많이
많이 안 풀어본 아이들은 중학교 가가지고 문제집을 처음 풀 때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또 적응도 안 되고 습관화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집으로 학습 습관을 잡아주고 문제집을 이용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아이가 학습 습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방학 때 한 권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방학 때 쉽게 그냥 훑고 지나가는 정도면은 제일 좋은 문제집은 에이스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제일 간편하게 나온 문제집인데 그걸로 대충 훑을 수는 있어요. 특히 여름방학은 짧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에 수학, 국어, 그 외에 아이가 관심 있는 거나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질로 한번 사세요. 그래서 에이스 문제집 같이 좀 쉬운 걸로 전질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를 가서 아이한테 맞는 문제집을 해주시면 좋고, 아이가 적응이 되면은 방학 때나 학교 다닐 때나 똑같은 문제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녀형 아이들은 왜 안 되냐면은, 자녀형 아이들은 똑같은 문제집을 풀다 보면은 그 답을 다 외워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집은 안 좋아요. 하지만 운해형 아이들은 암기력이 나기 때문에 틀린 문제 또 틀려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집을 2번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방학 때 한번,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배운 것만큼만 풀라고 그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럴 때는 꼭 한 단원이 끝나면 단원 평가를 꼭 풀어주셔야 돼요. 이 단원 평가를 안 풀어주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버릇이 돼요. 그래서 본학습 문제만 풀고 나중에 총정리 있는 문제는 안 풀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항상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틀린 문제 부모님이 꼭 피드백 해주셔야 되고, 아이가 틀린 문제 바로 못 해주면 아이가 뭘 틀렸나 보고 그것이 왜 틀렸는지 뭐 답안지를 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꼭 아신 다음에 아이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으로 운해형 아이들의 학교 다닐 때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궁금하신 점은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자녀형 아이들의 학교 다닐 때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